안녕하십니까. 유언공중, 상속공중, 부견공중을 연간 120건 내지 130건씩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조 경력 40년의 공중인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금전 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시키는 각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채권자 B로부터 10억 원의 건축자금을 꿔 갚을 돈 채무 10억 원이 있는데 채무자 A에게도 채권자 B에게서 집판받을 돈 채권 15억 원이 있는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채무, 갚을 건축자금 10억 원과 채권, 받을 집판돈 10억 원을 번거롭게 주거니 받거니 할 것 없이 10억 원을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려고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 받을 집판돈, 자동채권 10억 원과 채무, 갚을 건축자금, 수동채권 10억 원은 대등한 액수에 관해서 채권과 채무가 소멸하고 맙니다. 즉 상계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대로 소급하여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처럼 집값 달라는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집 내놓으라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그걸 안 들어주고는 상계 못하지요. 집은 안 넘겨주면서 집값만 챙기는 셈이 되니까요. 상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계하겠다고 말하려고 할 때 상계에 적합한 상태, 즉 상계 적상, 동종의 변제기에 있는 상계자와 피상계자 간의 채권 채무가 현존하기만 하면 그냥 상대방에 대해 상계한다. 상계가 뭐예요? 알기 쉽게 퉁치다, 까버리다, 삭치다, 맞비기다, 뭐 다 같은 소리죠. 상계한다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 상계돼서 없어졌으리라고 믿었을 당사자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상계당할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만 모 재벌 3세가 자기의 외제차 앞을 끼어들다가 접촉사고를 낸 소형차 기사에게 당신 말이야 보아하니 내 외제차 수리비를 물어낼 경제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수리비는 면제해 줄게. 그렇지만 내가 지금 기분도 좀 안 좋고 하니 상계라는 말 들어봤어? 지금 나한테 몇 대 맞고 퉁치지? 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이빨이 부러지는 폭행치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계당할 채무, 갚을 돈,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값이라며 1억 원을 던져주어도 외제차 수리비, 받을 돈, 자동채권과 상계가 안되고 외제차 수리비는 이미 자기가 면제해 줬으니까 끝났고 매값 1억 원도 불법원인 급여라 반환 불가이고 오히려 가해자인 재벌 3세가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을 물어줘야 그나마 민형사상 선처받을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현실로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법률로서 제한됩니다. 고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압류가 금지된 채권, 지급 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 등은 상계가 제한됩니다. 자동채권, 상계하는 채권이 수개의 수동채권, 상계당하는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예컨대 상대방 발행 약속어음을 액면 금액의 40%도 안되게 헐값으로 대량 양수한 경우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 즉 가해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 적생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인데, 채무자가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 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재판 도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패소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 이의 사유로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언제 하는가는 채무자 A의 자유이며, B가 A에 대하여 수동채권을 갚으라는 소를 제기해 그 청구에 대한 A의 패소 확정 판결이 있은 후라도 A가 별도로 자동채권의 이행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전에 상계 적상에 있었으나 비록 재판 때는 A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 종결 후에 패소하고 나자 채무자 A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상계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느 때든 A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청구 이의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청구 이의의 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상법상의 상계를 상호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인과의 상거래에서 누적된 채권 채무를 6개월마다 간편 결제하는 걸 말하지요.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